자, 이제 건축법 8페이지입니다. 보겠습니다. 건축협정과 결합건축이죠. 이 두 파트가 근래 시험에 자주 뜹니다. 보겠습니다. 건축협정이죠. 어떤 규모가 좀 작은 그 땅에서 건축할 때는 규모에 제한받습니다. 근데 인근의 땅들이 뭉쳐서 우리가 한 필지인 것처럼 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전체를 한 필지로 간주해서 규모가 큰 건물을 짓고 다양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축을 위해서 약속한다. 협정입니다. 협의해서 약정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런데 모든 장소가 안 됩니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죠. 이 장소 외에는 이러한 약속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딱 외우시는데,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협정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말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구역이 있죠. 이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시는 그 뉴타운 사업에서 촉진 지구안에 포함이 되었지만 일단 건물이 새 건물이어서 철거 못해서 남겨둔다. 존치 지역이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는 곳에서 가능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장소 아니어도 해당 그 지방 조례에서 정해주면 그 장소도 가능해진다 해서 요 지, 주, 존, 제, 조례 요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 안에서도 협정을 하고자 하는 그 땅 주인들이 그 가운데 한 명이 반대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 내에서도 협정 체결하고자 하는 그 필지 주인들이 전원 다 100% 동의해야만이 협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협정서를 작성해서 건축협정서 요걸 인가를 인가 받고 나면 이제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성이 딱 되었어. 그러면 일정 시간 동안에 그것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착공 신고로부터 20년 이상은 해당 건물을 유지하고 사용해야 된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런데 20년 흘렀습니다. 좀 노화되었죠. 철거하고 싶어. 철거 마음대로 못합니다. 협정 체결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이 폐지하고자 할 때도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철거하고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협정은요, 그 뒤에 상속이라든지 양도가 되었다 해도 그 지위는 승계된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협정을 할 때 보시면은요, 건축 행위를 한 개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건물들을 맞대어 붙여서 이렇게 맞벽도 지을 수 있어요. 맞벽으로 건축할 때는, 그때는 건축허가 신청이나 또 공사 감리라든지 사용 승인 이런 절차를 통합적으로 함께 공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자, 또 전체 그 협정 체결한 그 장소 내에서 어떤 법률 조항들을 한 개로 통합해서 적용하게 해줍니다. 뭐냐니까 대지의 조경 문제, 대지 도로 접도 관계, 지하청의 설치, 주차장 설치, 또 건폐율과 개인 하수 처리시설, 하수구 설치 이것을 통합하게 해줘요. 그래서 조대 지주 근하해서 이것도 같이 암기해 주십시오. 시험에 딴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자, 오른편을 보시면 다시 결합 건축이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개를 뭉쳐서 큰 건물 지어 올리다가 아니고 어떠한 장소 안에서 인근에 있으면 한쪽 땅은 건축 행위를 하지 않거나 작게 하고 그쪽 땅에서 허용이 되어져 있는 건물 규모, 바로 용적률을 다른 쪽 땅에서 합쳐가지고 큰 건물을 한쪽에 짓게 해줍니다. 특히 주차장 부지가 나오지 않을 때 인근 땅의 주인과 합의해서 당신들한테 주어진 그 몫의 건물 규모를 우리 건물에 합쳐서 큰 거 짓고 그 땅을 비워두고 차고지 만들자. 이렇게 해서 약속도 가능합니다. 100m 안에 있으면요, 주차장 부지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상권이 좋은 곳에 큰 거 짓고 상권이 안 좋은 뒷면에 있는 장소를 비워두고 차고지로 쓰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원칙은요, 딱 2개 필지만 이렇게 결합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그런 원칙적인 장소가야 또 어떠한 장소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많이 보이죠? 상업지역들, 역세권 개발 구역들, 또 정비사업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말고 주거환경 어떤 개선사 구역들, 또 왼쪽에 있는 건축협정구역들, 또 특별건축구역 등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쭉 보십시오. 자, 그런데 원래 2개만 합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는 3개, 4개, 5개, 3개 이상도 합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항상이 아니고 밑에 박스 보입니다. 공공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등에 합칠 때 그렇다고 합니다. 또 빈집을 철거해서 일정 부지를 시설로
각종 어떤 공원 등 기반 시설로 기부 찬합한다 할 때 3개, 4개 묻게 해줍니다. 자, 일단은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가로 구역 안에 있어야 돼요. 도로 둘러싸여 있는 일단의 구역 내에 있다. 이것이 기본 원칙인데 그 같은 가로 구역도 보시면 조건이 12m 넓이 이상 되는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같은 가로 구역 내에 있고요. 또 그 땅 사이에 100m 안에 위치해야. 또 같은 위에 있는 지역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이 조건을 갖추는 원칙적인 2개 필지만 합한다가 원칙인데 아까 말했듯이 위에 공공기관 토지 건물들과 함께 합칠 때는 3개, 4개도 가능하다라는 말도 포함됩니다. 용적률을 한쪽으로 몰아서 한쪽은 비워두고 원래 여기도 이만치 지을 이 상태를 요걸 포기하고 이만치 더 크게 짓게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큰 건물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건물들은 오래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30년까지는 써야 된다. 왼쪽 보시면 건축협정은 20년, 계략건축은 30년 동안 유지해야 될 언거에 따릅니다. 자, 둘, 또 셋, 얼마 안 되죠. 만약에 7 가고 싶다. 이 전체가 다 동의해야 돼. 건축협정은 과반수지만 이것은요, 협정 체결자 둘 또는 셋, 넷 전체가 다 동의해야 이걸 철거 등을 위해서 폐지 신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합하면 건물이 커집니다. 합한 요 건물이 허용되어진 그 용적률에서 20% 더 초과된다 할 때는 금지가 아니고 안전성을 위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또 과밀화 심사를 위해서 도시계획위 심의, 공동심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략건축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법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 이 페이지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나올 때 쉽게 점수를 낼 수 있으니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건축위원회죠. 지금 건축법 9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각종 어떤 규모가 좀 다소 큰 건물들 건축위원회 심의입니다. 요 심의 보시면 참 그 안에도 분과가 많습니다. 뭐 경관심사, 소방심사, 무슨 하수구 폐기심사, 그 다음에 그 미관심사 등 참 많이 합니다. 전체가 다 통과되어야 돼요. 자, 일단 기본 원칙은요,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또 시도와 시군에도 둡니다. 인원수는 중앙일 때는 70명입니다. 지방에서는요, 25에서 150명이죠. 서울시 같이 큰 도시는 150명, 무슨 군 단위는 25명 이렇게 구분되겠죠. 자,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있죠. 요 심의를 통과해야 건축가 할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건물은 아니지만 지방에서 건축 조례 만들 때 심의 필요합니다. 자,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시군 구청장이 시가지 안에서 4m 내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때 그때도 심의가 필요합니다. 또 규모 큰 건물들, 다중이용 건물들 거랍니다. 또 특수한 구조 건물들 거랍니다. 그런데 준다중이용 건물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구분해서 보십시오. 자, 효과는 뭐냐? 심의를 했죠. 그러면 심의한 사항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야 돼. 설계 반영해서 다시 건축 절차, 건축의 허가 신청에 의무가 있다. 착수가 아닙니다. 못하면 심의 효력이 없어진다. 심의 열심히 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신청 안 해버려. 다시 또 심의를 또 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 심의위원들 바뀌어버려요. 그럼 다시 또 엄중하게 법을 적용시키면 통과 안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심의가 딱 나면 그 반영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움직여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 실제적인 전문 심사를 합니다. 각기 분과가 참 많아요. 참 많다만 아시고 특히 보시면 분쟁에 관한 분쟁 전문가 있고 민원 전문이 있다. 민원 전문이 저번 시험에 민원 나왔습니다. 자, 건축 분쟁 전문이 이것은 보시면 국토교통부에만 줍니다. 그래서 중앙에만 있다란 말이겠죠. 자, 이 편도 보시면 업무편도 보십니다. 자, 관계자 누구겠습니까? 건축주, 각종 어떤 또 시공사, 설계자 등이 포함되겠죠. 기술자 보시면 선강기, 전기, 가스 많습니다. 주민들 A도 B도 C도 있습니다. 관계자들 간의 관계, 기술자들 간의 관계, 주민 간의 어떤 분쟁상도 포함될 수 있고 또 관계자와 기술자, 관계자와 주민들, 주민과 기술자 분쟁도 처리됩니다. 그래서 관기주 간의 상호 처리상이 다 인정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건축의 허가권자와의 분쟁, 이것은요 건축 분쟁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심판, 행정쟁송으로 가야 될 사건이다. 구분해서 보십시오. 자, 처리입니다. 신청할 때 보시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재판처럼 결정해달라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3명, 조정은 재정은 5명입니다. 신청은 조정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정 신청은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다랍니다. 신청하면 조정은 60일 내에 처리한다. 그런데 재정은 120일 내에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안을 송부해주면 15일 안에 수락한다 여부가 표시가 있을 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걸로 간주한다.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합의편이 입에 또 법이 바뀌었죠. 합의가 아니고 재판상 화해 이렇게 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재판상 화해로 간주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 재정 같은 경우는요. 요 재정안을 재정서 정본을 송달해주면 60일 안에 불만이 있다. 정식적인 소송의 제기가 필요하다랍니다. 소송 제기 안 할 때 역시 이것도 합의가 아니고 재판상 화해가 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랍니다. 아시고요. 자, 이제 건축 민원 전문의 요것이 지방 건축위에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시군구 시도에 다 있습니다. 보통은요 민원 신청할 때는 문수로 한다가 원칙입니다. 근데 각종 어떤 행정청에 접수할 때는 문수로 해야 돼요. 써야 됩니다. 근데 글을 읽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쓸 수가 없어. 그러면요 말로 하시면 공무원이 받았습니다. 구술 신청도 가능하다. 특징이 있습니다. 민원은 빨리 끝내줍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15일 안에 심의를 종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보해주면 허가권자들은요 보통은 심의에 의합니다. 심의를 맞춥니다. 그런데 요 민원일 때는 보시면 존중만 하면 되지 따를 의무가 없다. 다만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10일 내에 회신 통보하라. 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항인데 법을 어기죠. 강행법규입니다. 건축법은요.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런데 했습니다. 그럼 벌금 부과하고요. 쓸 때는요. 징역 처분도 합니다. 그런데 벌금 내고 불법 건물을 존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벌금을 따로 부과하는 것이고 그 반면 또 반대로 철거 등 각종 어떤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벌금을 냈다 하면서 그 불법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에 정에 맞지 않죠. 그래서 돈으로 때운다라는 어떤 원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있으면 벌금도 부과하고 또 쓸 때는 징역 처분도 합니다. 하지만 별도로 해서 시정하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듣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들을 때까지 돈을 부과하면 돼. 이게 뭐냐? 이행강제입니다. 벌금 따로 부과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행강제금 그 법의 명령을 들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1년에 2번씩 부과합니다. 금액이 큽니다. 실제 보시면 큰 금액입니다. 서울시에서 말입니다. 2019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8만 건인데 그 금액이 말입니다. 1,000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구청별로 할당하면요. 건 한 50억씩입니다. 이 돈이 지역에 쓰이면 참 많은 발전됩니다. 그런데 거기 옥탑 같은 경우라든지 테라스, 발코니 말고 베란다 확장이 주로 많습니다. 또 1층에 보시면 가설 점포들 막 지어놓죠. 참 많아요. 그런데 가설 점포라든지 또 옥탑방이 존재한 데서 건물이 붕괴된다. 위험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철거할 필요 없죠. 그러면 계속 1년에 2번씩 이행 강제금 부과합니다. 그것이 공시지가에 비교해서 얼마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일반 서민들이 월세 받는다. 또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뭐 더불어 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1년에 2번씩 세금 낸다라는 의미에서 세금 내어주고 나머지 부분 활용합니다. 저 월세 같은 경우에 옥탑방에 월세가 30만 원이다. 그러면요, 1년에 2번 30만 원 딱 내어주고 나머지 300만 원 이익 취하죠. 그래서 실제 부가지만 철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부분인데, 근데 건물을 인수할 때 보시면 그런 식의 이행 강제금 부과 내역들은요 승계됩니다. 불법은 승계됩니다. 건물 승계. 넘어가십시오. 자, 부과되는 것이 비율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4대 반이죠. 건폐율, 용적률, 무가 무신고. 1대는요 위반되어진 면적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50% 내에서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또 기타 위반 사항은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이것을 1년에 2번씩 부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한다. 그런데 부과에서 보시면 이 100분의 50% 다 부과한 것이 아니고 4대 반상 보시면요 특히 무가는 그 100분의 50%의 100% 다 부과합니다. 그런데 용적률 위반일 때는 그 100분의 50%에 90%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은 100분의 50%에 80% 부과합니다. 무신고한 건물들은요 100분의 50%에 70% 부과한다. 차등을 두어서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거용 건축물이 60제곱미터 이하 규모가 좀 작네요. 이런 식의 주거용 건물인데 요 사용 승인 받지 아니한 경우 또 조경 위반 또 높이 제한 위반일 때는 요 부가 기준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 처분을 해서 부과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위반이면 100분의 100, 즉 2배를 가중 처분해서 부과를 한다. 항상요 이런 식의 부과는 사전에 경고하죠. 문서로서 계고한다.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요 돈이 좀 내기 싫다 해서 이행했습니다. 이행해도 이미 부과한 것은 계속 징수하고 장래 부과만 중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까지가 바로 건축법의 핵심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제가 막 설명한 이 사항들, 건축법은요, 요 범위만 잘 아시면 7문제에서 6문제는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핵심 잡으시고, 각기에 보시는 기본서 접목하시고, 또 각기에 보시는 요약서 접목하시면 됩니다. 또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훈련 좀 해놓으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건축법 풀다 보면 암기됩니다. 암기에 대한 스트레스 푸시고요. 여러분들은요, 반복이 진짜 암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반복하시면요, 시험날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서 건축법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과된 뒤에 건폐율, 부허가, 용적률, 무신고 이런 거잖아요. 네. 보면 여기 80%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50% 곱하기 일반 면적 곱하기 80%라는 그렇죠. 100분의 50%인데 요 금액에서 용적률은 다 부과한다. 그다음에 건폐율은 이제 무허가는 다 부과한다. 용적률은 그 부과 금액의 100분의 90%. 그다음에 건폐율은 80%, 무신고는 70%. 이게 그 100분의 50%, 그 금액에 곱하기 또 100%, 90%, 80%, 70% 차등을 줘서 부과한다. 이거죠. 부과 비율입니다.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라는 얘기 뭐예요? 공시지가 그곳의 100분의 10%. 이 건축법은 암기할 사항이 참 많아요. 많은데 암기를 하신다 하지 마시고 그냥 반복을 하시면 암기됩니다. 암기할 포인트는 제가 여기 두 문자를 많이 좀 넣어놨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본인들 여기 제일 좋은 방법대로 딱 외워주시고 건축법은 암기 안 되면 답을 낼 수 없으니까 근데 암기가 반복을 하시면 암기가 된다 이거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억령 문제도 푸는 훈련을 해보시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